말했지요. 운석 도령 고마워요. 하지만 우리 앞에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연화는 운석의 품에서 빠져나와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사랑은 그만큼 강하니까요. 동굴에서 나온 운석은 천천히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연화의 말로 가득했지요. 그녀가 여우라는 사실, 수백 년을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보름달이 뜨는 밤에만 인간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정말 여우를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운석은 자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존재를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그는 확신할 수 없었지요. 집에 돌아온 운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에 잠겼지요. 한편으로는 연화가 그저 전설 속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여우라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너무도 아름답고 소중했지요. 아가씨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다고 했어.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 운석은 마음속으로 연화를 변호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보았던 순수함과 슬픔은 거짓일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다음 날 아침 운석은 평소와 같이 산으로 일을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자꾸만 연화를 만났던 연못 쪽으로 향했지요. 연못에 도착했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물가에 하얀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지요. 연화 아가씨. 운석은 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연꽃이었지요. 아직 피지 않은 연꽃 본골이었습니다. 운석은 그 꽃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운석은 꽃병에 물을 담고 연꽃을 꽂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연꽃은 점점 피어나기 시작했지요. 운석은 매일 밤 꿈에서 연화를 만났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항상 슬픈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세요. 보름달이 뜨는 밤에.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운석은 마을 어귀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운석을 보자 갑자기 말을 멈추고 수군거렸지요. 저 사람이 여우에게 홀린 운석이래. 가까이 가지 말게. 여우의 저주가 옮을지도 모르네. 운석은 그들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지요. 집에 돌아와 창가에 놓인 연꽃을 바라보니 꽃이 완전히 피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연화의 미소 같았지요. 그때 운석은 깨달았습니다. 연화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가 여우든 인간이든 그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지요. 보름달이 뜨는 날 꼭 다시 만나러 가겠소, 연화 아가씨. 운석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보니 다음 보름달은 사흘 후였지요. 그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보름달이 뜨기 하루 전, 운석은 마을에서 약초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무당인 복순이가 다가왔지요. 운석아, 내 말 좀 들어보거라. 복순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엄숙했습니다. 운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따라 무당의 집으로 갔지요. 무당의 집에 들어서자 방 안에는 향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여러 부적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제단이 차려져 있었지요. 앉거라. 복순이는 방 한가운데 자리를 권했습니다. 운석이 앉자 그녀는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지요. 내 눈을 보니 이미 여우를 만났구나. 복순이의 말에 운석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놀라지 마라. 나는 무당이니 이런 것쯤은 알 수 있지. 복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운석아, 너는 지금 큰 위험에 처해 있다. 여우의 기운이 네 몸을 감싸고 있어. 그녀는 네 정기를 빼앗으려는 것이야. 운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연화 아가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어요. 복순이는 운석의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연화라. 이름까지 알고 있구나. 더 깊이 빠져들었군. 복순이는 일어나 재단 옆 작은 상자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붉은 천에 쌓인 부적이었지요. 이걸 가져가라. 이것은 여우를 물리치는 부적이다. 네가 그녀를 만날 때 이걸 몸에 지니고 있으면 그녀의 마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운석은 망설이다가 부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화를 해치고 싶지 않았지요. 만약 그녀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이 부적은 그녀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의도가 나쁘다면 이 부적은 그녀의 정체를 드러낼 것이다. 복순이의 말에 운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연화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었지요. 알겠습니다. 부적을 가져가겠습니다. 운석은 부적을 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지요. 그는 연화를 믿었고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운석 도령, 정말 오셨군요. 연화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어렸지요. 그녀는 운석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 확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리가 없지요, 아가씨. 운석은 미소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연화는 달빛 아래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하얀 비단 저고리에 옅은 분홍색 치마를 입고 있었지요. 마치 연꽃이 피어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체를 알고도 날 만나러 오다니. 연화는 운석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전과 달리 약간 차가웠지만 그 손길은 여전히 부드러웠지요. 나는 도령을 다시 볼 수 없을까봐 두려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정체를 알면 나를 괴물 취급했으니까요. 운석은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아가씨가 여우든 인간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건 연화 아가씨. 그 자체니까요.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운석의 품에 안겼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달빛이 그들을 비추며 연못 주변의 풀들이 바람에 흔들렸지요. 한참 후 운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화는 운석에게서 떨어져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졌지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시나요? 함께하고 싶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에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가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연화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운석의 눈이 빛났습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기뻤지요. 어떤 방법인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어려움이라도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지요. 그건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운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화의 양손을 잡고 간절히 부탁했지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나는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연화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지요. 그래요. 말씀드리겠어요. 하지만 약속해 주세요. 내 말을 다 듣고 신중하게 생각하시겠다고.
두 사람은 연못가 바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달은 이제 하늘 높이 떠올라 밝게 빛나고 있었지요. 연화는 잠시 달을 바라보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우가 인간이 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흔한 방법은 인간의 간을 먹는 것이지요. 연화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잔인한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대신 수행의 길을 선택했지요. 500년 동안 수행하여 지금의 능력을 얻게 되었어요. 운석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계속해서 말했지요. 전설에 따르면 1000년을 수행한 여우는 진정한 사랑을 찾고 그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면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연화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1000년을 채우지 못했어요. 500년만 수행했지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부족한 시간만큼의 생명력이 필요해요. 운석은 이내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 생명력이 제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지요. 그래요. 당신이 나에게 자신의 생명력 일부를 나눠준다면 나는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의 수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운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수명이 줄어든다. 그것은 그가 일찍 죽음을 맞이한다는 뜻이었지요.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연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지요.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까지. 운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정했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가씨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짧은 시간이라도 행복할 테니까요. 연화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안 돼요. 나는 그런 희생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에 당신의 생명을 줄이는 일은 할 수 없어요. 연화는 운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그냥 이대로도 괜찮아요. 보름달이 뜨는 밤에만 만날 수 있다 해도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하지만 운석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의 손을 마주 잡고 단호하게 말했지요. 아가씨, 내 삶이 조금 짧아진다 해도 그 시간을 아가씨와 함께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더 값진 일입니다. 짧지만 행복한 삶과 긴 외로운 삶 중에서 나는 전자를 선택하고 싶어요. 연화는 말없이 운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사랑과 고뇌가 뒤섞여 있었지요. 그리고 운석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의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연화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다음 보름달이 뜨는 밤, 우리는 이 연못에서 의식을 치러야 해요. 달이 가장 높이 떴을 때 당신과 내가 피를 나누고 서로의 영혼을 결합해야 하지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의식 중에 당신은 내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나를 사랑할 수 있을지. 운석은 연화의 말을 끊고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댔습니다. 그것은 그의 대답이었지요. 그는 어떤 모습이라도 연화를 사랑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운석은 일찍 일어나 조용히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굳혔지요. 연화와 함께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먼저 그는 나무꾼의 일을 정리했습니다. 평소 나무를 팔던 목수에게 가서 마지막 나무를 건네며 말했지요. 저는 곧 마을을 떠날 예정입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목수는 놀랐지만 운석의 결심이 확고해 보이자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운석에게 넉넉한 돈을 주며
행운을 빌어주었지요. 다음으로 운석은 자신의 집을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물건들은 챙기고 나머지는 정리했지요. 그의 집은 작고 소박했지만 부모님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부모님의 위파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나려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곧 씩씩하게 닦아냈습니다. 이것은 슬픈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날 오후 운석은 옛 친구인 춘삼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 열쇠를 건네며 말했지요. 나 대신 이 집을 돌봐줄 수 있겠나? 언젠가 돌아올지도 모르지만. 춘삼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운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네. 그녀와 함께 떠나려고 해. 춘삼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 선택을 존중하마. 하지만 조심해라, 친구야. 마을에서는 네가 여우에게 홀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운석은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런 소문은 신경 쓰지 않네. 나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갈 뿐이야. 두 친구는 포옹을 나누고 작별했습니다. 운석은 마을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들르기로 했지요. 바로 무당 복순이의 집이었습니다. 복순이는 마당에서 약초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운석이 다가오자 그녀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말했지요. 결국 그녀를 선택했구나. 운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연화 아가씨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복순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선택이니 말리지는 않겠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다. 네 목숨을 줄여서라도 그녀와 함께하고 싶은 거냐? 운석은 놀랐습니다. 복순이가 어떻게 그것까지 알고 있는지 의아했지요. 하지만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 목숨이 줄어든다 해도 연화 아가씨와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복순이는 깊은 눈빛으로 운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 마음이 그토록 확고하다면 내가 더 이상 말릴 이유가 없구나. 다만 이것을 가져가거라. 복순이는 작은 주머니를 꺼내 운석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붉은 실로 만든 팔찌가 들어있었지요. 이것은 보호의 부적이다. 여우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의식 중에 네 생명력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다. 운석은 감사히 팔찌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순 할머니. 복순이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틀렸기를 바란다, 운석아. 너와 그 여우의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기를. 마지막 준비를 마친 운석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음 보름달을 기다리는 일뿐이었지요. 그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은 점점 차오르고 있었고 곧 다시 보름달이 될 것입니다. 연화 아가씨, 우리 곧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거예요. 운석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조금의 후회도 없었지요. 비록 그의 생명이 줄어들지라도 연화와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운석이 마을을 떠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동안 그의 행동은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모든 일을 정리하고 집을 춘삼에게 맡기고 평소와 달리 조용히 지내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지요. 운석이 요즘 이상하게 행동한다더구나.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장터에서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운석의 집 주변을 지날 때마다 호기심 어린 눈길로 바라보았지요. 듣자 하니 그는 이제 나무도 베지 않는다고 하네. 목수에게 마지막 나무를 팔았다지. 분명 여우에게 홀린 거야.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젊은이들이 갑자기 행동이 이상해지더니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마을의 장로들은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운석이 여우에게 홀려 위험에 처했다고 믿었지요. 우리는 무언가 해야 해. 운석이 좋은 청년인데 이대로 여우에게 잡아먹히게 놔둘 수는 없어. 마을 사람들은 운석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번갈아 가며 운석의 집 주변을 감시했지요. 하지만 운석은 집에만 머물러 특별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름달이 다가오기 하루 전날 마을의 젊은이들 몇몇이 운석을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운석의 친구 춘삼도 있었지요. 그는 운석이 위험에 처할까 걱정되어 다른 이들에게 비밀리에 합류했던 것입니다. 오늘 밤 운석이 움직일 거야. 내일이 보름달이니까 분명 그 여우를 만나러 갈 거라고.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질 무렵부터 운석의 집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상대로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운석은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산으로 향했지요. 저길 봐. 정말 움직이고 있어. 조용히 해. 들킬라. 5명의 젊은이들이 운석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며 운석의 뒤를 밟았지요. 달이 점점 높이 떠오르는 가운데 운석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운석이 연못께 도착했습니다. 그는 바위에 앉아 기다리는 듯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조금 떨어진 덤불 속에 숨어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뭘 기다리는 거지? 쉿! 뭔가 나타나고 있어. 그때 연못에서 물결이 일더니 달빛 속에서 하얀 저고리를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마치 물 위를 걷듯 연못가로 걸어 나왔지요. 저게 바로 여우구나.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지?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전설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지요. 운석은 여인에게 다가가 그녀를 껴안았고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들었어? 내일 밤 의식을 치른다고 했어. 저 여자가 어떤 의식을 말하는 거지? 분명 운석의 혼을 빼앗으려는 의식일 거야.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마을로 돌아와 다른 이들에게 자신들이 본 것을 알렸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크게 놀랐고 바로 무당 복순이를 찾아갔지요. 복순이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때가 늦었구나. 그 여우는 운석의 생명력을 빼앗아 인간이 되려는 것이다. 그 의식이 완성되면 운석은 목숨을 잃게 될 것이야.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당님? 운석을 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복순이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방법이 있다. 내일 밤 보름달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의식을 방해해야 한다. 여우가 가장 약해지는 순간을 노려 쫓아내야 하지.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준비할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신성한 소금, 쑥, 부적들, 그리고 여우를 쫓는 북소리. 모든 것이 필요했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운석을 여우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다. 그들이 피를 나누기 전에 막아야 해. 마을 사람들은 하루 종일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남자들은 무기를 손질하고 여자들은 부적을 만들었지요. 춘삼은 마음이 무거웠지만 친구를 구하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쉿! 조용히! 들키면 안 돼. 달이 점점 높이 떠오르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마침내 운석은 연못에 도착했지요. 연못 주변은 달빛에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작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운석은 연못가 바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의 가슴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지요. 이윽고 달이 하늘 높이 올라 연못 한가운데를 비추자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순백의 비단 저고리와 연보라색 치마를 입고 있었지요.
그녀의 머리카락은 달빛에 반짝이며 길게 흘러내렸고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운석 도령. 연화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맑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연못가로 걸어 나와 운석 앞에 섰지요. 아가씨, 당신은 오늘 밤 달빛보다 더 아름답소. 운석은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비단 옷을 꺼내 연화에게 건넸지요. 의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가씨가 인간이 된 후 입을 첫 옷이라 생각하고 연화는 감동한 표정으로 옷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도령은 이 의식을 포기하고 돌아가도 돼요. 나는 당신의 생명이 줄어드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운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일 테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운석은 가방에서 작은 단검을 꺼냈지요. 자, 이제 의식을 시작할까요? 연화는 깊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운석의 손을 잡고 연못 가운데로 걸어갔지요. 물은 그들의 발목까지 차올랐지만 이상하게도 옷은 젖지 않았습니다. 의식은 3단계로 이루어져요. 먼저 피를 나누고, 그 다음 영혼을 결합하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확인해야 해요. 연화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운석은 그녀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지요. 먼저 우리는 피를 나눠야 해요. 연화는 운석에게서 단검을 받아들고 자신의 손바닥을 살짝 그었습니다. 붉은 피가 흘러나왔지요. 그리고 단검을 다시 운석에게 건넸습니다. 운석도 자신의 손바닥을 그었습니다. 아픔이 느껴졌지만 그는 미소 지었지요. 이 고통은 연화와 함께할 수 있는 대가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상처난 손바닥을 맞대었습니다. 그들의 피가 섞이는 순간 이상한 기운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기 시작했지요. 연화의 몸이 은은하게 빛났고 운석은 갑자기 약간의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이제 2번째 단계, 영혼의 결합이에요. 연화는 운석의 임에 자신의 이마를 맞댔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감고 깊게 호흡했지요. 그 순간 운석은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의식이 몸을 벗어나 연화의 의식과 하나가 되는 것 같았지요. 그는 연화의 기억을 보았습니다. 500년의 세월 동안 그녀가 겪은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인간에 대한 동경, 모든 것이 그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연화도 운석의 기억을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행복한 시간, 그들을 잃은 후의 고독, 그리고 연화를 만나 느낀 무한한 사랑, 모든 것을 그녀는 느꼈지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을 확인해야 해요. 당신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내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연화는 운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 주위로 은빛 기운이 맴돌기 시작했고 연못물이 일렁였지요. 달빛이 더욱 강하게 내리쬐며 마치 하늘에서 축복을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운석 도령,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려왔어요. 당신의 순수한 마음, 당신의 용기, 그리고 당신의 사랑. 모든 것이 나에게는 소중합니다. 연화의 고백에 운석의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연화의 양손을 꼭 잡고 대답했지요. 연화 아가씨,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은 변함없이 당신만을 향해 있었소. 당신의 미소,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영혼. 모든 것이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두 사람의 진심 어린 고백이 끝나자 연화의 몸에서 강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지요. 잠시 그녀의 얼굴이 여우의 모습으로 변했다가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금만 더, 이제 곧.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식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요. 그녀의 모습이 점점 더 인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멈춰라, 여우야! 갑자기 주변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운석과 연화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횃불과 무기를 들고 연못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안 돼. 연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의식이 중단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다가왔고 복순이 무당이 앞장서서 부적을 흔들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운석아, 정신 차려라. 그 여우에게서 벗어나야 한다. 마을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운석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대신 그는 연화를 지키듯 그녀 앞에 섰습니다. 안 됩니다. 물러서세요.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운석이 소리쳤지만 마을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연화는 공포에 떨며 운석의 뒤에 숨었지요. 운석 도령. 어떡하죠?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식이 중단되어 그녀의 변화는 완전하지 않았고 달빛이 구름에 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운석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었고 연화는 완전한 인간이 되지 못한 채 다시 여우로 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 여우에게서 물러나라, 운석아. 내 정신이 흐려진 것이다. 무당이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그들의 횃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연못 주변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운석은 팔을 벌려 연화를 지켰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지요. 연화는 그의 등 뒤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중단되어 그녀의 모습은 인간과 여우 사이를 오가고 있었지요. 운석아, 제발 정신 차려라. 그 여우는 너의 정기를 빼앗으려는 거야. 춘삼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지요. 난 정신이 멀쩡해. 오히려 너희들이 전설에 속고 있는 거야. 연화 아가씨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어. 운석의 말에도 마을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온 여우 전설의 공포만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여우를 쫓아내야 한다. 마을의 장로가 소리쳤고 젊은이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쑥과 소금을 던지기 시작했지요. 몇몇은 북을 두드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안 돼요. 운석 도령.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식이 중단되고 달빛이 구름에 가려지자 그녀의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지요. 그녀의 손에서 인간의 천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운석은 그녀를 더 단단히 껴안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확고했지요. 두려워 마세요, 아가씨. 내가 당신을 지킬 테니.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연못으로 들어와 운석을 잡으려 했지요. 무당은 부적을 꺼내들고 연화를 향해 주문을 외웠습니다. 붉은 하늘 푸른 땅, 신령님의 뜻을 받들어 요괴를 물리치나이다. 복순이가 외치자 그녀의 손에 들린 부적이 붉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힘껏 부적을 던졌지요. 부적은 공중을 가르며 연화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안 돼. 운석이 소리치며 부적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부적이 연화의 어깨에 닿았고 그 순간 그녀가 비명을 질렀지요. 그녀의 몸에서 하얀 빛이 번쩍이더니 그녀의 모습이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여우의 형상으로 변했다가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또다시 여우로 그렇게 오가기를 반복했지요.
그녀의 손은 점점 발톱이 달린 앞발로 변했고 그녀의 피부에서는 하얀 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운석은 그녀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연화의 몸은 고통으로 떨리고 있었지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를 놓아주세요, 도령. 이대로 가면 당신까지 다칠 거예요. 연화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이제 거의 여우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하얀 여우의 형상. 그러나 눈에는 여전히 인간 연화의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전설 속 이야기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운석을 구하고 여우를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운석아, 그 여우에게서 물러나라. 위험하다.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지만 운석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연화를 안고 있었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가씨, 내가 당신을 지키겠소. 절대 놓지 않을 거요. 연화는 이제 완전히 여우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얀 털로 덮인 몸, 예리한 발톱, 그리고 여우의 얼굴. 하지만 그녀의 눈만은 여전히 연화의 눈이었지요. 깊고 맑은 사랑이 담긴 눈동자. 마을 사람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들은 여우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 전설 속 존재가 실제로 나타나자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요. 보라, 저것이 진짜 모습이다. 여우였던 것이다. 복순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부적을 꺼내들었지요. 하지만 운석은 여전히 연화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물러서세요. 더 이상 아가씨를 다치게 하지 마십시오. 운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연화를 더 단단히 껴안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운석의 행동에 놀랐습니다. 운석아, 정신 차려라. 그것은 여우다. 괴물이란 말이다. 누군가 소리쳤지만 운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녀는 괴물이 아닙니다. 그녀는 내가 사랑하는 연화 아가씨요. 운석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지요. 그의 품에는 여전히 여우의 모습을 한 연화가 안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녀는 500년 동안 이 산에서 살며 누구도 해치지 않았소. 그저 사랑을 찾고 있었을 뿐이요. 운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지요. 그녀가 여우든 인간이든 상관없습니다. 내 사랑은 변하지 않소. 내 목숨을 걸고 그녀를 지키겠소. 운석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연화도 그를 바라보았지요. 그녀의 여우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다시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이 운석과 연화에게 쏟아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연화의 몸에서 다시 빛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운석 도령. 연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다시 변하기 시작했지요. 여우의 모습이 흐려지고 인간의 모습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운석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의 몸은 점점 더 빛나기 시작했고 그 빛은 너무 강해 눈이 부셨지요. 마을 사람들도 눈을 가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빛이 가라앉자 연화는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반투명했고 마치 유리처럼 깨질 듯 보였지요. 운석 도령, 당신의 사랑이 나를 다시 불러왔어요. 연화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운석의 얼굴을 쓰다듬었지요. 그녀의 손길은 너무 가벼워 마치 바람이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나는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게 되었어요. 운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연화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의 손이 그녀를 통과했지요. 마치 안개를 잡으려는 것처럼 안 돼요, 아가씨. 나를 떠나지 마세요. 운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화도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지요. 당신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어요.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요. 연화의 몸이 점점 더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지요. 마치 달빛이 그녀를 하늘로 데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 제발 떠나지 마세요. 난 당신 없이 살 수 없소. 운석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의 손은 그저 빛만 통과할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지요. 우리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지만 다음 생에는 반드시 만나요. 그때는 아무런 방해도 없이 함께할 수 있을 거예요. 연화의 모습이 완전히 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빛은 잠시 운석을 감싸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는 듯 했지요. 그리고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 달빛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연화 아가씨, 운석의 절규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지요. 하지만 그곳에는 이제 연화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오직 밝은 달빛만이 그를 비추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운석의 슬픔 앞에 말문이 막혔지요. 무당은 자신이 던진 부적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 몰랐다며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운석아, 미안하다. 우리는 너를 구하려 했을 뿐인데. 춘삼이 다가와 운석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운석은 듣지 못했지요. 그의 마음은 이미 연화와 함께 하늘로 날아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운석은 다시는 마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화가 사라진 연못계 작은 오두막을 짓고 그곳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운석아, 같이 마을로 돌아가자. 우리가 잘못했다. 춘삼이 찾아와 말했지만 운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곳이 내 집이오. 아가씨의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이곳. 그는 매일 밤 연못께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연화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매일 아침 연못께 연꽃을 한 송이씩 띄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운석의 존재를 잊어갔지요. 하지만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산속 연못에 가면 하얀 여우가 나타난다더라. 그 여우는 슬픈 눈으로 달을 바라본다지. 그리고 여우 곁에는 항상 한 남자가 앉아있다고 해. 사람들은 그 연못을 여우의 연못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신성한 장소로 여겼지요. 과거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여우가 이제는 슬픈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운석은 점점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그의 검은 머리는 하얗게 변했고 그의 강한 몸은 약해졌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고 그 안에는 연화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간혹 그에게 음식과 옷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작은 위로였지요. 어느 겨울 큰 눈이 내린 후 마을 사람들이 운석의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문을 두드려도 아무 대답이 없었지요. 문을 열어보니 운석은 평화롭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연꽃 한 송기가 들려 있었지요. 운석은 연화를 그리워하다 이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연못께 묻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장례식 날 이상하게도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고 하늘에는 맑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운석의 무덤 앞에 하얀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난 것이지요. 그 여우는 무덤 앞에 앉아 하늘을 향해 슬프게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지요. 그들은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여우는 밤새도록 울다가 아침이 되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작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지요. 이듬해 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못 주변에 수많은 연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하얀 연꽃, 분홍 연꽃, 그리고 붉은 연꽃, 온 연못이 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연꽃이 연화의 환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꽃으로 돌아와 운석 곁에 있으려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매년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 연꽃들이 빛을 내며 춤을 춘다고 했지요.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요괴의 경계를 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연못께 피어난 연꽃들은 해마다 더 아름답게 피어났고 그 향기는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운석과 연화의 사랑이 영원히 이어지고 있음을 알리는 듯이 말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종종 보름달이 뜨는 밤 연못 위를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본다고 했습니다. 하얀 저고리를 입은 아름다운 여인과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젊은 나무꾼. 그들은 달빛 아래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지요. 그렇게 여우의 연못 이야기는 영원히 전해 내려갔습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잇는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로, 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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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이야기로,